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종전을 두고 한때 큰 소리를 쳤던 러시아가 이젠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점령이 확대되는 데다가 유가 급락으로 러시아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텝 제대로 꼬인 푸틴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우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인 벨고로드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오늘 올렉산드로 시르스키 사령관이 쿠르스크주와 함께 벨고로드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북쪽으로는 러시아 쿠르스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적의 영토 내 국경 지역에서 활발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쿠르스크 작전 덕분에 전선의 다른 지역,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었고 벨고로드 지역도 마찬가지라면서 벨고로드 전선에 투입된 225 돌기 연대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4일 미군 유럽 사령부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가 의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벨고로드를 비롯한 러시아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주 장악 영토는 최근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일부 영토를 점령 중이고 이젠 벨고로드 남쪽 지역의 튼튼한 방어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카볼리 사령관과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 대한 점령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사작전을 감시하는 딥스테이트 워싱턴은 키이우군이 원래 지난 여름 국경을 넘나드는 기습 공세로 1300제곱킬로미터까지 점령했었지만 지금은 약 140제곱킬로미터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작년 가을에 매우 심각했던 인력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 러시아는 장갑차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도 러시아 군사 블로그 등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공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쿠르스크 기습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영토인 벨고로드를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쿠르스크 점령지를 상당 부분 러시아군에 뺏기면서 영토 협상에서 크게 불리해진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벨고로드는 인접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군의 집결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곳을 공격해서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러시아군 전력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새로운 침공의 시작이라면서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나아가서 꾸준히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도 러시아군이 그냥 포기하고 떠난 뒤 적군이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전했고 또 러시아 텔레그램 2 메이저는 아직 미미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위를 점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벨고로드 전선의 병력뿐 아니라 화력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륙 방향의 교량을 폭격하면서 러시아군의 반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은 벨고로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공군 수호이 27 전투기 편대는 벨고로드 그라포브카, 나데코도프카 등 지역의 다리를 폭파했다면서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군이 세임강을 건너는 것을 막지 못해 부분적으로 실패한 바 있었는데 키우는 쿠르스크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강을 장악하게 된 것인데 이 작전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는 벨고로드의 하이마스, 그러니까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미사일 공격을 가해서 KA-52 공격기 2대와 Mi-8 수송기 2대를 파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수미주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6일 수미시 북동쪽 29km 지점에 위치한 바시프카 마을을 점령했으며 이로 인해서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군 보급선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7일 러시아군의 수미지역 점령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러시아가 소규모 부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을 최대한도로 파괴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장 상황이 러시아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충당해온 러시아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는 정부 예산 조달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고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이어서 현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과열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경제 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벤치마크 브렌트유 선물은 1.61달러, 그러니까 2.5% 하락한 배럴당 63.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4거래일 동안에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산 우랄 원유 가격도 배럴당 약 53달러로 하락했다면서 러시아의 올해 예산 편성 기준 유가가 배럴당 평균 69.7달러여서 이런 유가 하락은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도 에너지 수익이 러시아의 핵심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로이터는 국제유가 하락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지지하지만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는 이어서 이 질문들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고 아무도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통제 불능 상태 탓이다. 그러면서 협상 지연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로 돌렸습니다. 이런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표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계속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우 포스트는 현재 시간으로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친 듯이 폭격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은 지난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폭격은 문제가 있으며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지난 4일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 대해서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행함으로써 9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0명이 사망을 했고 6일에는 키우에 대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11일에 30일간의 전면 휴전에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휴전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화가 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푸틴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미국이 어떤 제재 조치나 군사적 행동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내에서도 푸틴 행동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분노를 표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미국은 협상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푸틴에 대한 인내의 한계도 점점 바닥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푸틴과 전화 협상을 또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지만 백악관 내에서 푸틴과 더 이상 통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들이 일면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더 이상 푸틴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며 푸틴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등의 공격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수일 내에 러시아를 응징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를 적당히 구슬려서 뭔가 이득을 취해보려 했던 푸틴은 완전히 스텝이 꼬였습니다. 특히 유가까지 하락하자 푸틴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푸틴을 향해 트럼프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푸틴은 지금 가슴 졸이면서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온통 신경을 쏟고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한 국제정세 분석의 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